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사절세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들어서 힘을 잃으면서 2400선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14% 상승한 239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주로 제약,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또 줄국의 철강석 가격 상승 속에 철강주는 오름세를 이어가는 시장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었죠. 코스닥 지수는 1% 상승한 64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로 열어볼 거고요. 에스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은 필살 종목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6월 1일에 대림산업부터 7월 21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까지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 보유 관점으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2%나 급등이 나왔었는데 보유하고 계십니다.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그대로 담겨있는 종목 흥국화재와 하나금융지주도 눈에 띕니다. 각각 10%, 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7월 24일에 주셨던 KT는 본절 청산 의견을 주셨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이 좀 낮고요. 잠시 뒤에 추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LS 풍산, LG U+는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예, 수익률 현황 점검을 먼저 해드렸고요.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7월 24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KT입니다. 종목 코드 030200.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0.6% 그냥 본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금일 장 시작 후 최초 매수가 34,100원 아래로 하락한다면 본절 청산하시고요. 34,100원을 지지한다면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본절 청산하고요.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SK이노베이션 종목 코드 09677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3.2%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50달러 선 회복에 따라서 정유업체들이 실적 개선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기업들의 이익들을 좌우하는 경제 마진도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또다시 물량은 80%에서 90% 축소, 나머지 본절을 잡고 가는 전략. 요즘 시장에서는 반드시 손절보다는 본절을 잡고 남은 물량을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필살 종목 공개가 잠시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나중에 필살 종목을 드리지만 지금 아직 코스피와 국내 선물은 관망, 추세는 관망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단타 매매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주식으로 단타 치기에는 좀 안다. 좀 차라리 관망을 하고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로 차라리 단타를 치시고요. 그러니까 큰 추세로는 아직은 관망을 해주시고 필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생지수와 S&P, 코스피가 좀 또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점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상생지수를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27,642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27,476 부근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는 이 또한도 횡보로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는 49.59에서 저항, 거기서는 매도. 자, 밑에서는 48.92 부근, 여기서는 지지, 단타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65.8이 저항이 되십니다. 거기서는 매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보수적으로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65.8이 돌파가 됐대. 돌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관망. 안 사도 됩니다. 그것도 수익을 나는 거다 생각하시고 돌파가 될 때 1267.7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FX는 오늘 이것도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1.18, 30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 자, 밑에서는 1.18, 065, 거기서는 지지, 여기서는 상방, 위아래에서만 박스권 매매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오늘은 이거는 상방으로 좀 보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75.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 상방.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75.25가 깨지면 2470.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주식시장 및 지정학적으로 많이 요동을 치고 큰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선물 옵션 해외 선물처럼 공매도 하방을 볼 수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제가 지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주식은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전한 좀 페어플레이하지 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망, 현금화, 관망의 전략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부터 점검해 주셨고요. 국내 시장은 관망인 거죠. 오늘 투자 종목 또 필살 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관망이지만 종목이 나름대로 상승의 힘이 있어서 종목 필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물량을 좀 축소를 하면서 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필살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종목 코드 020760. 자, 동사는 LED 기판 재료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웨이퍼 및 테이블 PC, 스마트폰 등 사용되는 터치 스크린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외형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물량 비중을 기존보다 한 20% 정도로만 진입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 또다시는 똑같습니다. 80%에서 90% 축소 후 청산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본전을 잡고 가는 전략. 항상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단순한 투자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300원입니다. 손절가는 7,700원이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손절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100% 청산하고 현금화를 갖고 가시고요. 수익나는 종목은 본절이 올 때까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신다면 힘든 장에서도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오늘 필살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였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B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이 모셨고요.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추천주를 보도록 하겠고 먼저 어제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정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제 8%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만에서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죠. 오만에서 이제 2조 달러의 이제 정유 플랜트 수주였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해외 플랜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저는 유가라고 보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석유 공급이 중단이 되면 유가가 70에서 80달러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처럼 지금 그 부분도 있고 글로벌 어떤 경기의 어떤 수요 회복이 좀 더 일어나면 지금보다는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 만약에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야만 발주 측에서도 뭔가 이익이 남거든요. 그래야 발주도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해줘야만 해외 플랜트 업종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현재보다는 크기 때문에 좀 더 해외 플랜트 업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8% 급등이 나왔었는데 두 분의 의견은 향후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5.46%나 급등을 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기대감의 상승을 보인 건데요. 주가가 최근 저평가 받는 국면이다라고 불만을 좀 토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긍정적이네요. 류혜진 팀장님.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져온 추천주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의 거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성장이나 그리고 뭐 신약 개발 같은 이런 성공 같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가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매도로 인해서 이런 실적 대비 주가 상승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 주장이 그 소액주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측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이전 상장을 사실 고려하지는 많이 않는 그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네. 이게 당장 그 코스피에 이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힘들지 몰라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코스피를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요인이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얼마 가격대 사고 팔아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또 특징주 추천주로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셀트리온에 대해서 굿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자연과 환경의 주가가 2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자연과 환경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인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부정적이시네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뭐 어제 자연과 환경처럼 이제 도시 재생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뭐 네. 광림이라든지 자연과 환경 또 뭐 특수건설 등등.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도시 재생 사업은 분명히 그 주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정책 사업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수혜주를 고를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성장성도 있으면서 좀 재무 가치적으로도 뛰어나고 이런 회사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주식은 사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심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차라리 하실 거면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인선 ENT라든 그런 쓰레기 처리 회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기획,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둘 다 아주 재무 상태도 괜찮고 그리고 어느 정도 ROE가 12% 이상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정도로 좀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도시재생 테마는 계속적으로 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테마에 앞서서 좀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에 수혜주를 찾고 계신 분들은 지금 봐드린 자연과 환경보다는 인선 ENT나 국보 디자인을 공부해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지난 3일에 상장이 된 종목이에요. 공모가가 3,300원이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600원이 나왔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굿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데이터 솔루션은 사실 저는 좀 반반의 의견인데요. 네. 이 데이터 솔루션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데이터라든지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금 그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같은 경우나 그리고 민원24의 그런 빅데이터 관련돼서 이런 그 분석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측하고 분석하는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실적의 가시화나 이런 불투명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굿이라고 들었지만 어느 정도 좀 약간의 반배드는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굿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배드 의견 듣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저 역시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우선은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됐다는 것은 사실 좀 뭔가 이익을 좀 내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단기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어떤 실적 성장성을 또 따로 봐야겠죠. 그리고 대기업이 이렇게 M&A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든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은 조금 하지 마시고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받으려고요. 이번에 SK 볼까요? 어제 SK의 주가가 2%대 상승이 나왔는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던 거고 SK는 SK 하이닉스나 SK 텔레콤 같은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SK에 대한 투자 의견 굿입니다. 송정혜 팀장님께 앞서 들었으니까 류혜진 팀장님 들어볼게요. SK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의 실적이 사실 많이 좋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SK 자회사가 포함이 돼 있을 만큼 지금 SK 그 자회사의 실적이 사실 좋다고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사실 이런 자회사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SK에 있어서는 좀 좋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SK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K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어제 이마트의 주가도 2%대 강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십니다. 송동현 팀장님.
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마트,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뭐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금 대기업의 어떤 규제를 한다는 분위기에 앞서서 본다면 향후에는 좀 오프라인 유통기업 자체가 좀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매출 타격까지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좀 흐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 8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종목 공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1, 2위가 나란히 오늘은 오름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빨간불 켠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흘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8% 오름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틀째 오름세, 어제보다 더 많이 상승이죠. 1%대 오른 65,000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 내렸던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제 포스코 등 철강 업종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포스코도 추가적으로 0.4% 정도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의 주가가 닷새 만에 오르면서 외국인 매수의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오늘도 1%대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80만 원 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좀 봐드렸고요. 지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란히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7% 오른 2,402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2%, 어제 1% 올랐었는데 추가로 더 오르면서 650선 회복하며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 코스피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5% 급등이 나왔던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0.3%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보톡스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돋보였었죠. 메디톡스가 4.3%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휴젤 역시 어제 5%대 급등이었잖아요. 오늘도 1%대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코미팜, SK 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까지 빨간불을 켰고요. 로엔과 신라제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종목 공개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현황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이에요. 슈프리마가 6%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 만에 6% 상승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있으신데요. 5월 16일에 주셨던 삼성 SDI입니다. 지금 17% 이상의 수익이 기록 중에 있습니다.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가 현재 몇 프로 정도 올랐죠? 현재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0.19%로 좀 이제 조정을 여기 종가 수준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9월에 이제 갤럭시 노트 8이 출시가 되죠. 그 출시 분위기에 앞서서 이제 지문 인식에 대한 센서 쪽에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는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요. 슈프리마는 초소형 센서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와이퍼의 어떤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문 인식 센서가 대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슈프리마가 그 부분에서의 어떤 원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그런 평가와 함께 바이오사인의 어떤 3분기에서 매출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봐도 좀 정배열로 이제 형성되려는 그런 분위기인 만큼 지금 정도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쭉 끌고 한번 3분기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슈프리마는 오늘 송동현 팀장님의 관심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삼성 SDI도 추가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로 18만 2천 원을 그때 제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금 한 그 정도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을 했다가 잠시 뭐 조정은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때 IT 부품에서 이제 개발부터 양산까지 그 토탈 솔루션의 제공 업체이고 또 시장의 점유율이 50% 넘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체질 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장기의 그 성장 동력의 그 원가 개선 같은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뭐 조정은 그 잠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 주가는 그래도 2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은 좀 더 홀딩하시면서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예, 류혜진 팀장님의 삼성 SDI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오르고요. 수익은 1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탑10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권 내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 우선 이제 KMW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KMW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기존 성장주들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가 바로 안 떠가지고 현재 떴습니다. 12,750원 마이너스 0.7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8월 4일 날 좀 6% 급등을 하면서 좀 단기 바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 정식 투자로 한번 대응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어떤 상황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 목돈을 투자하셔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정식 투자로 차츰차츰 모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비중도 실을 수 있고 안정성 면에서 높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이제 통신기지국 정착 제품이고요. 정착 제품 RF 사업하고 LED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해서 네트워크 정책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어떤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올해 또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할 예정입니다. 17년 이제 전체 끝까지 우선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올해 주가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홀 필터라고 해서 이제 통신 장비 하나의 부품인데 이 부품이 일본 쪽으로 30% 정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까다롭게 보는 일본이 그만큼 KMW의 기술력을 나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의 어떤 상승 3요소라 볼 수 있죠. PQC라고 하는데 판매 단가의 상승, 그다음에 생산 규모의 확대, 그리고 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KMW는 일단은 매출이 확대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LED 사업부에 대한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한 사업부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정 연구 개발비를 좀 축소시킴으로써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주가가 시장의 어떤 단기적 영향에 의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적립식 매수하실 분들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중심으로 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 통신 장비 업체인 KMW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0.18%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8월 1일부로 해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현재 단기적으로 좀 정배열로 그려가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금 이슈로 좀 주가가 빠졌는데 약간 수급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고, 그리고 역시 사드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나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마스크팩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확대와 그리고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높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서도 역시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만큼 이익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뭐 전기로 비교할 때는 분기로 비교할 때는 역시나 사드 이슈 때문에 좀 회사의 이익이 좀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 화장품 주가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중국 사업에서는 따이공이라든지 이런 올바른 유통망이 잘 돼 있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중소형 화장품 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유통망이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출이라든지 비용 감소, 비용 측면이 잘 이루어져 있는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도 뭔가 좀 정치적인 이슈만으로 좀 반전이 된다면 화장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도 화장품 섹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또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 차트를 보시면 이 가격대가 현재 좀 바닥 부근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조금 IR을 하면서 좀 회사의 제품을 좀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광고도 하고 회사의 어떤 성장성도 공개하곤 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는 하나의 어떤 테마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매출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만으로 현재 관심만으로 관심으로 끌 수 있는 섹터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주에 따라서 현재 테마성 있는 어떤 섹터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다른 자율주행차 이슈와는 다르게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로부터 계속적인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Q에서는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조정을 받는 분위기도 있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만이 아닌 실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조금 좋은 회사다. 그리고 재무적인 비율이라든지 그런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유동 비율이 200%,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탁월하고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단기 바닥일 때부터 조금씩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도
최근에 주봉 60일선이 깨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차트를 보신다면 주봉 기준으로 121선을 현재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우 DSP가 그래도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업의 섹터가 현재 죽지 않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매출과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그래도 뒷받침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도 좀 조금 그래도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역시나 OLED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굉장히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해줄 만큼 그다음 매출 단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91% 정도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최근에 또 OLED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진행하면 계속적으로 검사 장비는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우 DSP의 어떤 당연히 매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가가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시총이 현재 910억 수준입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올해 2,000억에서 2,500억 수준이라고 감안한다면 그리고 1분기에 또 매출액이 780억 정도 냈습니다. 2, 3분기, 4분기 합치면 이제 매출 정도가 저는 약 2,500억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매출액과 향후의 매출액과 지금의 시총 대비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우 DSP도 반도체나 OLED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4% 정도로 오늘도 0.67% 소폭이긴 하지만 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J ENM 한번 보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CJ 자체가 워낙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군함도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좀 이중 바닥을 찍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 부분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함도가 지금 생각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계속적으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군함도보다는 TVN 시리즈의 어떤 명불허전 그리고 아르곤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명불허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때 방송 부분에 어떤 이제 광고 매출 단가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군함도의 어떤 비용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드래곤 스튜디오가 이제 상장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지분 가치가 반영된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군함도까지 더 떠줬다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얼마 안 남던 상황에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저조하겠지만 그래도 좀 상승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85,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면 좀 매도를 대응해서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J ENM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KMW부터 CJ ENM까지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네, 그 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10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래 그 주가에 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봤던 그런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산비리 이슈 때문에 올해까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금 방산비리 이슈 그리고 뭐 검찰 수사가 사실 그 기간 징계까지는 그 뭐 한 분기 정도는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당 이득을 반환하거나 뭐 그 양산을 중단하면서 이런 매출액 같은 그 비용들이 발생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좀 힘들지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자주국방의 강화라든지 이런 국정기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방산기업의 대규모 수주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호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규 투자에 앞서서 이런 묵은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좀 그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장기 호재라든지 그 국내에서 그 유일한 완제기 제작 업체라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출혈을 다 끝내고 다시 그 원래 지금 그 평가받는 거에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좀 분할 매수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거죠. 사실 그 이슈 같은 게 지금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악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음을 그냥 편안히 놓으시고 그냥 그 계속 장기적으로 그냥 놓고 가시는,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9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인 종목인데요. 미래에셋대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좀 많이 올라있던 그 금융 종목입니다. 대우증권은 지금 높은 이익 모멘텀 플러스해서 미래에셋의 그 이익 안정성까지 가미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대형 IB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으로는 이제 초대형 IB 투자은행의 육성 정책을 더 지속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기도 하고 사실 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본 규모가 압도적인 그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대형 증권사의 그런 그 선두주자 그리고 또 그 미래에셋대우의 그 가지고 있는 메리트 플러스해서 좀 금융 종목으로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제가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대우증권은 워낙 그 강한 강한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더 클 수 있는 그 부분이고 사업 부분이고 해서 중장기 포트로 좀 가져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뭐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가지고 가도 괜찮은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째 그 종목은 하나금융 지주인데요. 지금 뭐 금융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IT나 금융 그리고 소재 섹터에서 좀 많이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금리라든지 이렇게 천천히 올릴 때에는 은행이나 보험업 같은 금융 업종을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국내 주식시장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좀 낮은 그 매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뭐 매도 매수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매수세는 뭐 우상향할 거라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그동안 이제 금융업종에 비해서 다른 금융업종이 좀 꾸준히 이익 규모를 개선하면서 올랐던 거에 그 반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은행주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낮은 종목이었다 해서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5년도 이후에 또 뭐 대규모 희망퇴직의 그 단행이라든지 또 계속적인 이 판매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년간의 그 비용 절감이 축적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은행주 그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금융 이 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RBR 같은 할인 요소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은 제가 그 초창기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잠깐 이제 편출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지금 사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중국에 대한 그 노선의 부진이 크다. 근데 하지만 동남아나 일본 노선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40%까지 더 높이면서 사실 이 중국 노선의 부진을 많이 마모하는 그런 그 실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계절의 비수기, 뭐 여행의 성수기 이런 것들이 없이 실적 같은 게 꾸준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고 지금 뭐 최근 1년 동안 뭐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순이익 증가폭이 매우 컸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유로는 이 그 회사 자체의 내부의 그 저비용 고수익에 대한 사업 방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익성에 대한 증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그 플러스로 뭐 지금 뭐 유가에 대한 뭐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요인은 있지만 사실 그 요인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LCC의 저가 항공 비행기가 지금 6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그래도 좀 선두주자를 지키고 있고요. 그 지금 뭐
지금 18년도에 항공기도 또 6대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를 보시면서 사실 항공기 효율성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그래서 3분기에 그 계절적인 성수기 또 그 여름에 성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성수기에 또 플러스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S51인데요. S51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반기 정유주 같은 경우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유주 그리고 뭐 화학주 뭐 잠시 주춤했던 경향은 있었지만 사실 이런 수출업종 같은 게 호조가 지금 하반기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의 전망치는 좀 더 높이고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하반기 실적을 많이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 많고 있기 때문에 이 S51뿐만 아니라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GS 같은 경우 이런 정유업 종의 그 업황 개선을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그 여러 가지 뭐 3분기부터 그리고 뭐 가솔린의 성수기 영향도 있고 지금 중국의 그 산업 활동으로 디젤 마진 개선 같은 경우도 플러스되어 있는 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최근 그 주가의 고점 대비 뭐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실적 부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배당 정책이 있기 때문에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의 그 매력도 있는 그 종목이라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 그 하반기까지는 같이 가져가도 좋은 그런 종목으로 장기적으로도 괜찮지만 하반기까지 좋은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 가치주에 대가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탑5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다소 늦게 연결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은 쇼박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쇼박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이온 계열의 영화 배급, 제작, 뭐 투자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영화 시장의 성수기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영화 시장들이 여름 시즌 성수기에 진입을 하죠. 그래서 보통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게 되는데 쇼박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쇼박스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예상치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에 이 쇼박스 또는 국내 영화에 대한 이 어떤 관심도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반사적으로 이제 외화에 대한 부분도 좀 옮겨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의 이 영화 배급업체라든지 제작업체들이 조금은 상반기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근데 일단 이 택시 운전사가 얼마만큼 많이 이 관객들을 모아줄지 흥행이 얼마만큼 될지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의 입객 수도 그렇고 지금 초기에 시간 대비해서 입객 관객 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일단 실적에 얼마만큼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쇼박스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일단 중국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게 중국 기대감은 한번 안 좋았죠. 그렇다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중국에서 개봉했던 6월달에 개봉했던 미호적 의회도 생각보다 예상치 하회했어요. 기대감이 좀 많았었던 중국 영화였는데 일단 그 부분이 잘 흥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주가에 굉장히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하반기에도 이제 개봉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일단 중국 모멘텀은 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돌출된 악재는 뭐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충분히 이제 감안은 해도 될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가는 이게 뭐 9,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빠졌었고, 그 전까지 하면 이제 만원대에서 이제 6,000원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고, 저점으로 따지면 4,50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술적으로도 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평선들이 슬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파 시나리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7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일단 최근에 이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단기 이평선들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충분히 좀 기회는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쇼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6819님께서 크리넨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목표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는지 남겨주셨거든요. 송동현 팀장님. 네,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미세먼지 관련된 이제 수혜주죠. 네. 최근에 이제 14,550원까지 한때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을 때 14,00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제 클린앤사이언스는 뭐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주가의 어떤 등락 폭이 좀 약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7,000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클린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또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뭐 ROE라든지 뭐 퍼라든지 PBR 등등도 굉장히 괜찮은, 재무구조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로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9,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차 매도를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크리넨사이언스 의견 받으렸고요. 저희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4605님께서 주셨는데요. 류혜진 팀장님의 12종목에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4만 원이고 이분께서 사신 가격이 7만 원이거든요. 35% 비중 있으시고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셨어요, 팀장님.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7만 원이면 그래도 좀 고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쉽게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호재는 분명히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에서 유일한 그 만들기 제작 업체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고, 이런 지위 같은 것을 좀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이거는 그래도 내년에는 다시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그 주가에서 다시 원래 주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르고 그 이상도 오를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보다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탑10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동현 팀장님의 5위부터 1위권 내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1위로 선정해 오신 종목은 왜 그러셨는지 이유도 함께 들어볼게요. 송 팀장님. 네. 일단 5위 이제 현대로보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제가 36만 원 정도로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 목표가가 50만 원이었는데 거의 50만 원까지 거의 도달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8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도착했다고 해서 주가가 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조정이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조정을 계기로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지주사 전환 기대감이 이제 지주회사 쪽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예정이고요. 현대 오일뱅크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시장 점유율, 조선업계의 세계 최고인 만큼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는 조선의 어떤
수주라든지 현대중공업의 매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향후의 어떤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대 로보티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 이어나갈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조정이 충분히 왔을 때 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위 한번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그룹을 얘기를 많이 안 드릴 수가 없는데 SK 그룹 자체가 그만큼 괜찮기 때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가를 15만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17만원까지 조정이 온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이때 추천드렸을 때 유가가 거의 단기 바닥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역시 정유주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또 이제 이익적인 면에서도 순이익이 약 36% 정도 증가하는 그런 좋은 펀더멘탈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또 당분간 이제 8월 말까지는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그래서 정유주를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네요. 마이너스 2.81%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3분기 바이오사인 매출액이 반영이 가시화가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 분야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초소형 지문 인식 센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프리마가. 그리고 반도체 와이퍼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원가 절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슈프리마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단말기 및 통합 소프트웨어 글로벌 수요 확대라는 부분도 매출의 일정 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도 지금쯤 또 9월에 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이 또 나오죠.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로 나란히 가고 있는 초기 배열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K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서야 조금 증권사에서 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본다면 SK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자회사가 지분가치가 13조 5천억 수준으로서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표 주가도 41만원 수준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역시나 이제 SK 기업 가치는 SK E&S 20%, SK 텔레콤 19%, SK 이노베이션 18% 등 이렇듯 SK라는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SK의 회사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또 두루두루 분포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SK의 어떤 이익 상향에 대해서 SK 또 지배구조 가치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순위 두 번째에 넣는 이유도 SK가 그만큼 지금보다는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7만원 수준까지 조금 올라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전망을 보면 연간 지배순이익이 161% 증가한 약 2조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익 면으로도 좀 따져봤을 때 가치를 계산하면 저 역시 한 40만원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네, 아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1위로 추천한 종목은 아스트인데요. 아스트는 이제 일단 성장성 면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K도 성장성이 있는 충분한 기업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성장성 면에서 좀 작은 기업이 좀 더 성장률에 있어서는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비중을 좀 뒀기 때문에 아스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정배열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은 19,950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역시나 항공기, 한국 항공우주도 있지만 이제 항공기의 어떤 제조
업체의 어떤 이제 시장의 점유율의 상승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항공산업이 나중에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중에서 남아있는 분야는 항공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독점력을 보유한, 정확히 표현하면 과독점력인데, 과독점력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비행기 동체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항공사로부터 계속적인 수주와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라떼꼬르사와 191억 규모의 또 A350 부품 공급을 또 체결을 했죠. 그런 것처럼 또 얼마 전에 또 3천억 수준의 또 매출을 올렸었고, 이렇듯 매년 안정적인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또 글로벌 항공 업체로부터 수주의 어떤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고, 매년 이제 안정적인 또 수주도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아스트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 로보틱스부터 아스트까지 총 5위부터 1위권의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제약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한미약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한 2,22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15억 정도, 순이익 한 125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 컨센을 좀 부합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시장보다 더 좀 크게 또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이 나왔었는데요. 한미약품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크게 좀 한 세 가지로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 개발 중인 그 램스 커버리를 적용하여 그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라든지 당뇨 치료제가 타사 대비해서 다양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점도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모피의 그 기술 수출을 했던 그 당뇨 치료제 에페글레나이드가 2017년에 4분기에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신약 가치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 좀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량 신약이라든지 복합제 등에서 이런 그 고수익되는 그 신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이런 생산 라인들이 좀 믹스가 되면서 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17년에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4.8%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30% 정도 좀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17년도에 이렇게 좀 높은 영업이익을 보는 이유는 16년도에 그 산오피의 그 기술 라이센스 아웃 했던 그 반환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에 따른 좀 기저효과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연간으로 한 6개 정도의 신제품이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좀 한미약품의 이제 실적 성장에는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이 특성상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기술 이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한미약품에 대한 좀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목표 주가는 한 49만 원대 정도까지 좀 봐도 될 것 같고, 현재 주가에서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좀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한 손절 라인은 한 32만 원대 정도 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추세 매수 공략주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남아있죠?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그 5가지 종목 짧게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는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송 팀장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8월까지는 상승세로 저도 같이 보고 있고, 네. 2분기에 좀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확연하게 좀 개선될 거라는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그 배당 정책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 최소 5% 정도의 그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로 보시면서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제조 그리고 뭐 2분기의 그런 재고가 손실 때문에 사실 2분기의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좀 낮지만 하반기에서 유가 상승이 회복하면서 또 이런 제조 경기 회복이라든지 유럽이나 뭐 신흥국 같은 수요 같은 경우도 늘면서 이런 그 재고 보유 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중국 정유사들의 그 주요 설비 정비 투자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으로 영향을 같이 이제 플러스 요인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 기대감이나 이런 그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것도 지금 그 유가 상승으로 다시 급등을 했었던 뭐 종목인데, 사실 유가와 납사의 그 가격 하락이라든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분기 실적의 감소 주 요인으로 뭐 꼽히기도 하지만, 지난달부터 지금 뭐 주요 제품의 그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납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하향의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평가의 손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요인이 좀 사라질 것이다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그 전분기보다는 뭐 감소했겠지만은 양호한 실적으로 그 수준에 있고, 에틸렌이나 뭐 비에틸렌 같은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마진이라든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주요 제품의 그런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뭐 타이탄 IPO 같은 경우로 재평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더불어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셀트리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전일자 특징주에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 근데 그 코스닥의 그 대장주가 사실 셀트리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급등의 조정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선별 투자가 필요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안에서 좀 그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그 뚜렷한 거는 실적.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66%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올해 주가의 그 영향이 사실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뭐 순매수에도 1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이고, 여러 가지 실적 플러스 그리고 신약 개발의 성공으로 인해서 더 오를 수 있는, 지금 한 14만 9천 원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JVM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매출에 대한 호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이 좀 호전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인도, 프랑스 같은 신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그룹의 지금 피인수가 된 지금 회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 한미약품에서 이제 편입을 하면서 그 영업 관련 인원에 대한 증가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2분기에 호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영업 인력이 늘어나면서 뭐 기존에 그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틈새 시장 이런 것들을 공략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알약이라든지 캡슐약 같은 경우를 전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ATDPS라고 하는데 이 그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이 2분기 매출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실적 개선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 7만 원으로 잡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위 종목. 네, 1위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종목이 사실 이제 그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올랐다가 이제 그 많은 기대감을 받았기 때문에 거품이 좀 빠지고 지금 또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그 결과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 앞으로도 한 이번 하반기까지는 아마 좀 실적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는 좀 약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그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TV의 패널
그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지위나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고 이런 디스플레이에 계속해서 차별화되는 제품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선두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약세이기 때문에 더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으시는 분이 분할 매수 하시면서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능성에 좀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1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류혜진 팀장님의 탑10 종목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공개된 종목들 공부 더 해보시고요. 또 좋은 투자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다소 좀 침체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늘리고 있고 현물시장에서도 매수세를 좀 줄였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와서 투자 조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